덕유산과 가야산 줄기를 이어받아 명산이 많은 산의 고장. 높은 산들이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는 곳, 경남 거창입니다. 와, 여긴 연한 연두빛으로 물든 세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세상 전체가 붉은 옷을 바꿔 입고 있네. 이 햇살 좋은 가을에 이 산길을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느낌이 참 좋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거창. 큰 산이 키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알록달록 단풍에 마음 설레는 계절. 이야, 딱. 깊은 산속에 들어선 낯선 조형물이 나그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 올라왔다. 지금 내가 손바닥 위에 서 있는 거잖아. 내가 손오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거인부에 들어선 작은 인간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산을 둘러보니까 꼭 진짜 산이 또 다른 손 같기도 하고, 산의 산 그림에 같이 산 너울이 쫙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높은 곳에 서 있구나, 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거창의 느낌을 또 탁 받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용해 다양한 산림 레포츠를 즐기도록 만든 곳. 2025년 3월에 개장하는 거창 산림 레포츠 파크입니다. 산속에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맑은 기운이 전해지는 듯한데요.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산, 타오르는 듯한 붉은 숨결, 백두대간의 웅장함, 기운 넘치는 산의 다양한 표정, 고요하게 사색에 잠기게 되는 풍경. 덕유산 자락 거창의 느낌을 화폭에 담아봅니다. 자연의 웅장함 속에 발견되는 고요함. 거창의 자연과 역사가 살아있는 수승대입니다. 근심 걱정 모두 잊을 만큼 경치가 빼어난 곳. 이 풍경에 반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흔적. 백제에서 신라로 사신을 보내며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했다는 이야기부터 퇴계 이황이 수승대라는 명명시를 지었다는 이야기까지 바위에 얽힌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을 씻어주는 듯한 물소리. 눈 감으면 괜찮다, 괜찮다 다독이는 바람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기분입니다. 계곡을 따라 산으로 좀 더 올라가 봤는데요. 그 길 언저리에 쉽사리 보기도 만나기도 힘든 거대한 바위 하나를 만납니다. 이 바위는 문바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문바위 뒤에는 고려시대로 추정하는 가서밤이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바위 이름도 가서밤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고려가 멸망했을 때 이원달 선생이라는 분이 이곳으로 내려와서 만국의 한을 달래다가 돌아가셨다 해서 순절동이라고도 하고 두문암이라고도 하고 순절동에 순절암이라는 이름도 붙인 그런 바위입니다. 워낙 커서 이 한 폭에 다 담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은 사라진 가서밤을 지키던 바위. 만국 고려에 대한 불사이군 지조를 지킨 이원달의 이야기. 거창에 남겨진 옛 이야기를 들으며 가을빛 완연한 계곡을 걷습니다. 이 좁고 비탈진 오르막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저기 바위 동굴 안에 아주 신비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될 겁니다. 꼭꼭 숨겨놓은 듯 바위에 새겨넣은 불상. 거창 가서밤지 마애열의 3존 입상입니다. 이 아미타 여러분의 본전불의 모습을 보시면 되게 특징이 재미있습니다. 넓은 얼굴에 뭉툭한 코에 꼭 담은 입술이지만 탄탄하게 넓은 어깨는 아마도 많은 분들을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삼존불의 옆에 좌우협시불을 보시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신데 이분들은 또 본尊불하고는 조금 달라요. 고사리 문양의 천이자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사리 문양은 영락성이 굉장히 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미타 열애불 본존불을 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가고 싶은 영락성을 갖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굴 안에 새겨넣은 삼존불. 고려시대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요. 오래된 불상 앞에서 마음속 소원 하나 빌어봅니다. 거창에는 커다란 석불이 많기로 소문났는데요. 그중 하나,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 입상입니다. 코가 닳아 거의 없어질 정도로 오래된 석불. 고려시대 무사처럼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살상은 상림리에 있다고 해서 상림리 석조관음보살 입상입니다. 이곳의 관음보살님은 체구도 단단해 보이고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서 계시는 게 뭔가 기상이 높은 그냥 뭔가가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관음보살이십니다. 이곳이 거창읍에서 서쪽에 있거든요. 이곳에 서면서 우리의 소원들을 많이 들어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각진 어깨에 전체적으로 평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거의 없고
좌우대칭 옷주름은 형식적일 만큼 단순한 모양입니다. 왼손에는 연꽃 봉오리를, 오른손에는 정병을 쥐고 있는 관음보살, 고려시대 후반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5m의 거대한 높이가 압도적입니다. 이번에는 거창읍 동쪽으로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이 거창을 지켜준다 믿는 또 하나의 부처님, 거창 양평리 석조 열애 입상입니다. 양평리 석조열애 입상은 앞서 보셨던 상림리 관음보살상이나 아니면 가서밤지 마의 삼존불하고는 다르게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가 3.7m인데 굉장히 큰 거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굴곡이나 옷자락의 섬세함이 잘 보이는 그러한 불상입니다. 이 불상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깨끗한 모습, 이렇게 잘 갖춰진 모습이 아니라 무릎까지는 땅에 파묻혀 있었거든요. 엎드려 있는데 이제 등판을 보인 거죠. 아이들이 불상인 줄 모르고 이 미끄럼털처럼 같이 놀았다고 하는데 후에 이게 불상이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세우고 주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넓은 어깨와 세련된 조각이 조화롭게 표현된 석조 열애 입상.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가까스로 세상에 나와 늠름하게 우뚝 다시 섰습니다. 머리 위 모자 같은 모양의 천개. 이 천개를 올리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불상 중에 천개를 올린 것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 부처님이 그냥 이렇게 머리만 있으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먼지가 오거나 하면은 많이 이렇게 마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천개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양평리 석조열애 입상도 처음에는 천개가 없었지만 후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보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둥글고 원만한 얼굴, 몸을 따라 흐르는 옷자락, 우아한 아름다움과 세련미가 드러나는 통일신라 후기의 불상. 그런데 거창에는 어떻게, 왜 그렇게 커다란 불상이 여럿 있는 걸까요? 거창은 가야에도 속했고요. 신라에도 속했고 백제도 약간 속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백제와 신라, 가야 접경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접경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란도 많았을 거고요. 전불고혼도 많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좋은 곳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염원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큰 불상들을 조성하지 않았나. 그럼 거창에 그러면 그만큼 이런 자재들이 있을까? 예, 거창은 화강석 특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화강석 하면 단단한 거잖아요. 이 단단한 재질에다가 단단한 마음을 들여서 그리고 단단한 소원을 빌면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어 험난한 역사를 품은 거창. 단단한 마음으로 이겨낸 그 세월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마을 한켠, 갈라진 두 개의 시냇물 사이 자연스레 만들어진 섬. 오래된 작은 숲이 있습니다. 아, 가을이라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 밟는 소리가 참 좋네. 아, 소나무도 운치 있고. 아, 이 숲은 좀 오랜 역사적 느낌이 좀 들어서 참 좋네. 수백 년 고목들이 안겨주는 웅장함. 맑은 새소리, 깨끗한 물소리.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우로리나무, 느티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숲 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정자 세계는 나란히 줄지어 있어 더욱 독특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신선이 놀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가선정입니다.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인상의 정자. 신선의 풍모를 느끼게 하는 풍광 그 자체입니다. 야, 이 정자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갈개숲의 느낌이 정말 좋다. 어떤 한국의 멋, 또 맛, 이런 느낌이 있어. 참 좋네. 정자가 만든 액자 사이로 신선이 된 듯 숲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숲과 정자가 마치 대화를 나누듯 조화를 이룹니다. 그 뒤에 자리한 조금은 더 웅장해 보이는 도계정. 방이 있는 정자인데요. 정자의 한가운데 방이 놓여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유유자적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세워진 정자는 치마 끝 살짝이 솟아난 버선코 마냥 귀엽고 아기자기한 병암정입니다. 이 병암정은 다른 정자에 비해서 좀 작고 아담해가지고 소담스러운 맛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기대앉으니까 거처했던 선비들도 그렇고 많은 시인 묵객들도 양쪽에 흐르는 계곡물 사이에서 얼마나 좋은 느낌을 받았을까. 이 새소리하며 이 가을바람하며 신선이 따로 없겠다. 한적한 마을, 오래된 숲속에 놓인 정자. 소란스럽지 않고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 곳. 이곳에 들어앉아 있노라면 나만을 위해 숲과 하늘이 존재하는 느낌입니다. 조금은 쓸쓸한 기분이 드는 어느 가을날. 그 옛날 선비가 된 심상으로 숲과 정자의 감상을 남겨봅니다. 흐르는 가을바람을 제가 느끼다 보니까 옛 우리 조상들의 어떤 선비의 풍류를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참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이 아름다운 시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 같은데, 요 그림 속에 앉아 있는 선비처럼 흐르는 가을의 풍류를 우리도 잊지 않고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연년세세 모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를, 모든 세월을 음미하며 지나갈 수 있기를 오래된 숲에서 바랍니다.
2014년에 건립된 거창 지역 최초의 근대 의료시설 자생의원입니다. 지금은 역사와 치유가 어우러진 문화공간 거창 근대의료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거창 사람들은 이곳을 거창 군민 기억의 저장고라고 부른다는데요. 1950년대부터 50여 년 동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습니다. 그만큼 거창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기억이 새록새록한 곳이죠. 옛날에 사용했던 외과 수술 도구들과 수술실, 처치실을 그대로 보존 유지시켰습니다. 한옥 입원실도 인상적인데요. 이불과 오래된 링거병, 소소한 세간살이에서 당시 삶의 한 장면을 살짝 엿봅니다. (1950년대) 의료 현실을 볼 수 있는 근대 의료 박물관.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단단하게 사람들을 지켜주던 공간이었습니다. 거창의 또 다른 이야기를 따라 찾아간 곳, 100년 가업 이어가고 있는 유기공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혁이라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틀 사이에 만들 그릇을 넣고 흙을 다져 넣는데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기에 과정마다 들어가는 정성이 엄청난 작업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고 계셔도 저희가 또 젊을 때는 나름의 꿈이 있어서 이 길을 걷기보다는 좀 다른 길을 걷기도 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그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시고 그 아버님께서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생존율이 뭐 20% 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부터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 내려와서 뭔가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되겠다. 아버지도 건강만 생각하실 수 있게끔 그러고 내려오게 됐죠. 그래도 아버지의 업을 어릴 적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낯설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죠. 네, 매일 보고 놀고 뭐 있던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익숙한 거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익숙함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업을 이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이혁 대표. 다행히 아버지는 완치 요양 중이시고 이 대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유기를 도반탔습니다. 전 과정이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때까지 흙 다진 시간 대비해서 여기에서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표면에 이제 염분을 조금 날리고 물기를 좀 날리고 그리고 이제 표면에 이제 좀 코팅을 해주는 거죠. 거푸지 표면을 불로 그을려 흙 표면을 코팅한 다음 미리 녹여둔 쇳물을 부어 빈 공간에 채워넣습니다. 거푸집에서 꺼낸 유기, 열가마에서 다시 한번 굽는데요. 잠시 한눈 팔 수도 어느 하나 소홀할 수도 없는 과정들입니다.
거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은 계속적으로 혼란이 왔었던 거는 사실이긴 해요. 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뭐 싸게 팔아가지고 뭐 수익을 올릴 것이냐, 뭐 그런 거부터 아니면은 이 수작업, 수공예에 대한 것들을 지켜나가야지 되는 게 옳은 것이냐부터 이제 뭐 다양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힘들긴 하지만 이 수공예라는 것을 놓는 순간, 우리마저 놓는 순간 앞으로 다시 찾기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없다. 이혁 대표가 매일 되뇌는 문구라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수공예를 이어가고 있는 유기명장.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도도 느리고 생산량도 적지만 기계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요. 대대로 이어온 장인 정신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은 힘들고 고되죠. 예, 몸은 힘들고 고되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제 방망이를 두드리고 쇳물을 붓고 하는 것들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육이라는 거를 아는 젊은 층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좀 연령대층을 20대라도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국 고유의 금속이야. 그리고 이 금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어. 옛날부터 뭐 이렇게 뭐 손님들 오신다 그러면은 뭐 유기 꺼내 가지고 닦았어. 그리고 뭐 약간 좋은 일 있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노크를 꺼내 가지고 뭐 잔치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국적인 이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금속인데, 이런 것들이 후대에 그리고 젊은 층들에게 조금 더 잘 보여지고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우리 고유의 금속 유기. 깨지지 않는 단단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단단해지기까지 고온의 열을 견디고 또 견딥니다. 모든 것이 실현으로 단단해지듯 유기는 그렇게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전통의 창조를 더하는 것.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유기의 세계입니다. 유기라기보다는 이 좀 특이한데, 이거는 요거는 이제 유기에 이제 오칠을 한. 오칠. 네. 원래는 이제 유기 표면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뭐 코팅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이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칠이 가장 최상이겠다 싶어서 이제 오칠로 그냥 일반적인 유기 색상 말고 다양한 색상을 좀 입혀서. 얘는 또 아주 특이합니다. 네, 사실 이제 유럽 쪽에는 이런 주석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스텐을 붙이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적인 거는 왜 없을까? 한국에서는 왜 이런 작업이나 작품들을 만들지 못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목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유리와 유리를 붙여서 작업을 하시는 또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한테 가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같이 한번 콜라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밑에는 유기로 이제 위에는 유리로 해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죠. 유기 그릇에 오칠을 입힌 작품. 단순하게 오칠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배 격자 무늬를 새겼습니다. 다른 분야 전통 공예와 한국적인 소재를 접목한 실험적인 작품. 전통과 전통이 만나고 뭉치다 보니 오히려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걸 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통에서 끝나면 사실은 후대에서는 유물이 될 뿐이잖아요. 네. 후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현대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의 목표는 다양한 공예 기술을 접목하고
보다 새로운 유기 작품을 만드는 것. 그래서 매일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해 봅니다. 사실 이 유기가 정말 어려운 금속이라서 용접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판재도 어렵고 그리고 또 봉제도 어렵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가 어려운 재료인데 반대로 보면은 또 새로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저희가 뭐 마음먹고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의 새로운 트렌드, 유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혁 대표. 2020년에는 유기 종목 명장에 선정됨으로써 4대를 이어온 가업의 명성을 다시 한번 견고하고 풍성하게 다졌습니다. 제 꿈은 100년 이후에도 유기가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 유기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유기는 스쳐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금속 재질에 대한 탐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어서 실제 공예하는 작가들도 재료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뭐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한국인의 이제 정체성을 담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교육적인 부분부터 그런 공예적인 가치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의 수탈과 억압 속에서도 유기를 지켜낸 증조부. 경남 지역 유기의 명맥을 이어준 할아버지.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서 쇠락해가는 전통 주물 유기의 명맥을 이어 살린 아버지. 그렇게 이어온 유기가 이제 4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유기.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거창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 바로 사과인데요. 파란 하늘 아래 붉은 유혹, 풍요로운 느낌, 향기로운 풍경에 취합니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과일이 많지만 또 사과만한 게 없지. 근데 신기하게 사과 주스를 마시듯이 이렇게 향기가 대단히 좋으네. 야, 탐스럽게 생겼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사과에서 무르익어가는 가을.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사과의 고장 거창에는 사과 농장이 많은 만큼 사과밭 농장마다 나름의 특색과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농사 짓는 이곳 사과 농장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사과 테마 농장이랍니다. 원래 사과 너무 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확이 향이 이번에는 좋아. 좀 사과가 다 클 것 같아. 엄청 빨갛게 잘 익었네. 두 분이 너무 그림처럼 사과를 따위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과를 따는 모습이 그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가 막 느껴져요. 사과 농장 안에서. 그렇죠. 사과 향이 원래 상당히 좋은데 네. 다들 이렇게 수확하시기 전에는 못 느끼는 향이라 가지고 이때만 느낄 수 있는 향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럼 사과의 품종이 뭔가요? 부사라고 해서 부사. 여러분 겨울에 드시는 겨울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과라는 작물은 일교차가 커야지만 그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거든요. 거창이라는 곳이 서부 경남을 만든 커다란 화산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체가. 예, 네. 여기서 지리산이 나갔고 여기서 도비산이 거쳐 나갔고 그쵸. 예, 그렇게 해발이 아주 높은 곳이라서 사과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어떠세요? 야, 거짓말처럼 과즙이 풍부해요. 네, 일교차가 클수록 사과의 육질은 단단해지고 당도와 산미가 풍부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과 농장. 사실 이 농장은 아버지가 일구시던 과수원을 이어받은 것인데요. 맑은 가을 햇살 아래 익어가는 빨간 사과. 이 풍요로운 풍경에 반한 걸까요? 부부가 땅을 돌보고 나무를 가꾸며 열매를 키우기까지 어떤 결심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랑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시골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골로 다시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농사 지은 아버지를.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사과 농사를 짓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믿고 인생을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농사 짓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남편의 단단한 마음에 반했다는 시진 씨. 그리고 믿고 의지할 땅을 찾아 고향에 내려온 상진 씨. 고향이라지만 안 해보던 농사일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아버님이 시키시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다 허드렛 일들이었어요. 뭐 풀 베는 일들 아니면 단순한 노동들. 처음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많이 힘이 들었는데 지금 한 15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좋은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몸으로 알려주신 것이더라고요.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농사일의 기본을 알려주신 아버지.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질 무렵 상진 씨는 쌓인 기본기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 반복되는 작업, 농작업들이 저는 너무 이제 힘이 들었어요. 제가 상당히 게으른 편인데 이것만 하지 않으면은 저한테 시간이 참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마음껏 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걸 한번 바꿔보자라는 이제 계기가 생겨서 수관이라고 하는데 나무 안쪽에 있는 이 검은정색 망을 한쪽 끝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개폐식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시설입니다. 그러면 손쉽게 풀을 치고 다시 시설을 내리면은 과수원이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기술입니다. 덕분에 이제 그 기술이 보급된 거 볼 때마다 제가 요만큼 세상을 조금 바꿨구나, 저만의 세상을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남편 상진 씨의 담당이 사과밭이라면 이 카페는 아내 시진 씨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과 그림과 소품이 눈길을 끄는 곳. 이 공간에 담긴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공간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이 공간에서는요, 저희가 사과 따기 체험도 하지만 저희가 사과랑 접목해서 미술 체험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미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랑 미술이랑 접목해서 내가 옆에서 체험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사과 미술 접목한 체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쩐지 예술가의 손길들이 느껴지긴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먹음직스러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저희 농장에 자란 사과로 만든 사과 버터라는 거거든요. 저게 사과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하려면 뭔가 사과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과라는 게 사실은 되게 일상적인 과일이잖아요. 과일하면 무조건 사과를 먼저 떠올리실 만큼 사실 과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인데 사과는 원래 이렇게 맛있는 아이다. 사과는 이렇게 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레시피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나온 게 사과 버터입니다. 사과의 상큼함과 크림 같은 버터의 식감. 상큼함과 부드러움이 담긴 사과 버터. 그 맛은 어떨까요? 괜찮나요? 저 사과 따면서 맛본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첫 번째로 네. 사과의 달콤함과 새콤함이 빡 쳐. 네.
그리고 버터가 쫙 계속 깔려요. 그렇죠. 마지막에 되게 부드럽죠. 신기하네. 제가 이 사과 버터를 만드는 데는 4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 오래 걸렸네요. 네. 시행착오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 상당히 많았어요. 어떨 때 먹을 때는 버터 맛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사과 맛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그리고 이런 질감을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만드는 것에 조금 중점을 뒀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이렇게 구현해내는 게 시간과 공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사과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가공품들을 만들면서 귀농한 친구들이 아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또 이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사실 굉장히 힘이 많이 돼요. 네. 귀농을 앞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와 귀농 노하우를 배우기도 하고 농촌에서의 생활을 체험하고 가기도 하는데요. 사과를 통한 체험과 힐링이 있는 곳, 젊은 부부의 꿈이 담긴 사과 농장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졌던 환경을 조금씩 개선을 하고 바꿔나가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조금씩 더 바꾸신다면은 농촌이 아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까지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귀농을 하시고 또 농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그분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또 수월하게 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합천댐 상류 수몰 지역에 조성한 대규모 수변 생태공원, 거창 창포원. 한강의 수변공원과 어울려 오롯이 거창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거창 창포원에는 가을이 한창입니다. (2021년 5월에) 개장한 거창 창포원은요 2021년 1월에 경남지방정원 1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봄에는 노란 꽃창포와 아이리스 꽃창포가 흐드러지게 피고요. 여름에는 수국과 그리고 가을이면 이렇게 아름답게 핀 국화들을 볼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열대식물원과 갈대와 억새 그리고 철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나들이 코스로 이만한 곳이 없는데요. 여러 번 나누어 찾고 보아야 할 만큼 넓고 볼 것이 많은 곳입니다. 키가 큰 왕갈대는 가을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왕갈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왕갈대. 가을 풍경에 온 마음이 빠져듭니다. 거창 창포원의 정원 중에 한 곳인데요. 왕갈대가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왕갈대를 보면 가을이 물씬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왕갈대는요 2m에서 4m까지 높이 자라는 식물인데요. 마디마디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곱게 대나무처럼 뻗어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가의 갈대들만 보다가 우리 키를 훌쩍 넘겨버린 이런 왕갈대를 보면 너무 이국적이지 않습니까? 가을빛 깊게 스며드는 정원. 가지각색 식물들이 찬란하게 무르익어갑니다.
한여름 뜨거운 날씨 탓에 유난히 늦게 피어난 국화. 늦었지만 서둘러 인사합니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한 정원. 전망대에 올라 주변을 한눈에 담아봅니다. 우와, 오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왕버들길에 황토 맨발길도 보입니다. 조금은 느리게 보내고 싶은 계절. 짧은 가을날을 이곳에서 마음껏 즐겨봅니다. 한눈에 거창 창포원이 다 볼 수 있으니 너무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이 거창이라 엄마 품처럼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좋은 계절 가을에 거창에 오셔서 엄마 품처럼 따뜻한 이 거창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의 가을을 마음 깊은 곳에 담아놓습니다. 잔잔한 힘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석양. 해가 질 무렵 거창 읍내와 거창의 산들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가막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끝없는 사유의 여정이었던 거창. 남들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던 나날.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 헛디뎠던 수많은 걸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제 길 따라 걸어온 거창의 역사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질없던 시간들과 헛된 다짐들을 되새겨 반성합니다. 나의 길 위에서 단단하게 스쳐가는 모든 시간과 계절, 바람을 다시 새깁니다. 거창 곳곳을 제가 이제 다녀봤는데요. 거창은 전통 속에 새로움이 있고 또 대자연 속에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단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가을처럼 우리가 다양한 색을 입고 변하면서 정리하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기를 또 잘 견디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더 아름다운 또 다른 날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된 작은 숲이 가을을 노래하는 곳. 높은 산, 깊은 산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문화. 유난히 커다란 바위, 석불이 많은 고장. 그 위에 새겨진 단단한 이야기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 경남 거창입니다.